네, 안녕하세요. 사회복 실천 질적평가 방법론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지성 교수입니다. 예, 오늘 특강은 제가 발간한 사회복 실천 질적평가 방법론 이 책에 근거하고 있고요. 음, 제가 이 책을 내게 된 건 이제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회복 실천 질적평가 방법론을 강의를 했는데 뭐 한 3, 4년 동안 계속 사육사들 대상으로 워크숍하고 강의하고 이제 자문하고 하다 보니까 늘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질문을 듣고 그에 대해 같은 답변을 하는 걸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같은 질문이니까 어, 책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옛날 동료였던 염태산 박사하고 같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을 들으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장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 이제 나중에 졸업하시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 아마 필독서 비슷한 책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삶의 여러 현장에서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또 질적 연구가 이렇게 듣고 또 어딘가를 탐구하고 뭐 또 때로는 연구자로서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 특강은 일단 5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오늘 슬라이드 자료는 제가 질적평가 워크숍을 할 때 쓰는 자료를 좀 변형할까 하다가 일단은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적평가의 개념, 질적평가의 다양한 전략들, 질적평가의 과정, 그리고 연습과 이제 질적평가 연구 사례가 있는데 일단 특강은 이렇게 3개의 섹션을 각각 20분 정도 설명 드릴 예정이고 오늘 1시간 반 정도 할 거라고 이제 들어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30분 정도는 이 두 부분을 이제 다른 자료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이 특강에서 한 각각 20분 정도로 구성된 3개의 영상을 또는 강의를 들으실 거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상은 질적평가의 개념을 다루겠습니다. 자, 질적평가고 원래 제목은 이제 사회복지 실천 질적평가니까 사회복지 실천 질평가 뭐 질적연구 질적평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개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뭐 사회복 실천이라든가 평가 그리고 아마 질적연구도 그 사회복지조사론에서 배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질이라는 것과 질적평가 요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이 첫 번째 영상을 채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복 실천은 이제 뭐 여러분이 사회복 실천론과 사회복 실천 기술론 뭐 기타 다른 과목들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 실천에서 왜 평가가 필요한가? 그 사회복 실천의 다양성과 범위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질적 평가를 배울 때 보통 집단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이제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실제로는 개별 개인 대상 사회복 실천, 집단 대상, 가족 대상, 또 지역사회 대상, 지역사회복지 실천, 그리고 이제 거시적 실천, 뭐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사회복 실천의 바탕으로서 관점을 염두에 둔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생태체계 관점, 강점 관점, 발달 관점, 요 세 가지 관점을 평가에서도 반영해야 된다. 요것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평가는 뭐 여러분이 지금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강의를 들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평가의 개념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평가라는 것은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가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사물의 가치나 수준을 판단하는 거죠. 가치나 수준을 판단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판단의 증거, 우리가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포함한 이런 행위에 대한 판단의 증거는 일단 첫 번째는 목표고 두 번째는 계획이죠. 그래서 목표와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느냐와 계획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지 않았다면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사육 실천의 핵심 목표는 변화죠. 그래서 이 변화가 이루어졌느냐가 이제 평가에서 다루는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 설정의 근거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다른 과목들에서 배웠겠지만 이른바 증거 기반 실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천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때 증거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데, 그 증거라는 게 지식이죠. 지식이라는 증거에 기반한 실천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이제 평가로 들어가면 우리가 평가 틀을 구성하거나 뭐 평가를 설계할 때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배우게 되긴 하는데, 저는 이걸 6가지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6가지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6하 원칙에 따라서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why, when, what, who, where, how, 이렇게 6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why는 왜 평가하는지, 평가 목적, when은 언제 평가하는가, 평가 시점, what은 무엇을 평가하는가, 평가 대상, who는 평가 주체, 누가 평가하는가, where는 평가 장소, 어디에서 평가를 하는가, 그리고 how는 평가 방법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렇게 6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질적 평가에 대해서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앞으로는 하나하나 이 6하원칙에 따라서 이해를 해볼 텐데, 첫 번째 Y, 평가의 목적입니다. 사육 실천의 과정과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사육 실천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또 사육 실천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이론화하기 위해서, 기관 내부의 정책, 외부의 요구, 또 반성적 실천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6하원칙도 여러분이 프로그램 개발 평가나 이전 다른 과목들에서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목들만 쭉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가 주체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배운 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굴뚝청소부 이야기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언제 평가하는가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아마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또 양적 평가 부분에서 흔히 우리가 양적 연구, 사회복 조사론에서 배우는 양적 연구에서 흔히 사전 사후 검사, 이걸 배우기 때문에 요 개입전 평가와 종결, 그러니까 마지막 세션에서 하는 이제 사후 측정,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으로 흔히 배우게 되는데, 저는 이제 질적 평가를 위해서는 좀 더 여러 단계에 걸쳐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욕구조사 단계에서 하는 거, 또 초기의 형성평가, 그리고 매회 하는 수시평가, 중간 시점에서 하는 중간평가, 그리고 사후의 평가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제가 강조하는 건 이제 초기에 하는 이 형성평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형성평가를 통해서 내가 기획했던 이 프로그램 또는 개입이 클라이언트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이제 프로그램의 구조나 내용을 바꿔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형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거고, 또 이걸 이제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려면 사전 단계와 이제 끝날 때 종결 단계에서만 해서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고 중간 단계가 있긴 있죠. 그래서 최소한 세 가지 시점에서는 해야 되는데 만약 이걸 좀 더 자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세 포인트만 이렇게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자주 하게 되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걸 통해서 좀 더 정교한 평가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에 어디에서 하는가 하는 건데, 보통은 우리가 개입 현장에서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개입을 하는 장면은 공간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관의 물리적, 사회적, 제도적 환경, 또 지역사회의 자연, 인공, 사회환경, 또 클라이언트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맥락, 또 보이지 않는 것들로서 거시구조, 미디어 이런 것도 이제 클라이언트의 어떤 측면이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평가 장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의 대상으로 개입 대상, 개입 방법, 평가 대상, 평가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좀 시간 나실 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어쨌든 평가의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여러 수준, 여러 영역, 여러 분야에 걸쳐서 나눠져 있다. 다양하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쪽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평가의 대상을 삼는 건 변화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크게 보면 9가지 정도로 이제 대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아마 생물, 심리, 사회 이런 표현은 뭐 아실 테니까 생물학적, 그러니까 신체적인 거, 그 다음에 심리적인 거, 자아, 인지, 정서를 포괄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성에 해당하는 거,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이런 가족과 관계망 또는 지위와 역할, 이 정도까지가 이제 논리 모델에서도 설명하고 여러분이 뭐 생태체의 관점이나 이런 데 설명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더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일상생활 그리고 생활 조건 그리고 이제 좀 궁극적인 어떤 생활의 목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생애의 목적 이런 측면에서 행복, 생활 만족, 삶의 질, 적응 뭐 이런 것도 변화의 영역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사회 환경과 제도 환경, 물리적 환경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이제 우리 목표, 표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과 일단 우리가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기획하고 실행하고자 할 때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변화의 대상, 변화의 영역들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의 차원이 있는데 일단 클라이언트의 주관과 객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과 클라이언트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본질 사물 의미 수준에서 평가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과 의미로 일단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물은 그것, 일과 물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요거는 이제 사물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다. 누가 있었다. 누가 무엇을 했다. 이게 사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의 의미. 그러니까 그것, 사물에 대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다. 어떤 생각이 들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라고 할 수 있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다. 라는 것들이 이제 의미에 포함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 본질은 우리가 질적평가에서 뭐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 사물 그것을 그것답게 하는 것을 이제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과 차별화되게 만드는 것, 또는 그것 그 자체, 뭐 있는 그대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그것을 그것답게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건 주로 이 두 가지인데, 양적 평가에서는 이것만 하는 거죠. 사물. 사물 수준에서 그것만 평가하는 게 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질적 평가에서는 그것 자체도 평가하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의미, 그것에 대한 생각, 의미, 그것의 의미,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평가하려고 한다. 포착, 파악, 평가, 뭐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양적 평가도 그것의 의미도 평가하려는 측면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양적 평가자들이 그것까지 염두에 두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변화의 맥락과 패턴이 있는데, 이제 맥락과 패턴은, 맥락은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변하면, 맥락이라는 건 이제 어떤 것이 변하면 그것과 연관된 다른 것이 이제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하게 되죠. 뭐 이런 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 이제 맥락이고, 패턴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연결 과정.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물론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연결 과정, 그것을 패턴이다 라고 이제 제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정의도 비슷하긴 한데 약간 상식적으로는 다르게 생각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락을 흔히 전후 맥락 이렇게 보면 전후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 전의 일과 그 후의 일도 이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전후 시간 순서에 따른 건 이제 패턴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요. 맥락은 이제 공간 수준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된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고 있는 그 세복지 맥락 패턴 분석이라는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개념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의 대상이 있고요. 질적 평가의 대상,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양적 평가와는 달리 질적 평가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요 5가지가 일단 뭐 핵심 중요한 차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적 평가에서는 예를 들면 자아 존중감이다 그러면, 자아 존중감은 이제 마음의, 그러니까 심리적인 측면이고, 그게 자아 존중감이니까 자아 개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자아 존중감 척도를 사용해서 사전 측정을 하고 사후 측정을 해서 그걸 뭐 집단 간 비교, 그러니까 집단에 대한 사전 사후 비교를 하거나 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질적 평가에서는 그것에 더해서 그것도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더해서 기억된 개입,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참여하고 나서 나중에 끝났을 때 뭐가 기억나느냐, 이게 기억된 개입. 그 다음에 투입 과정, 산출에 대한 평가. 양적 평가에서는 이 요소들을 잘 평가를 하지 않죠. 그냥 수치로만 제시하는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 행동, 조건, 변화의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의 의미. 그러니까 일단 어떤 개입이 생각나느냐, 무엇을 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이것과 그것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것들이 변화되었다면 변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변화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인식되지 않은 본질 구조. 이거는 클라이언트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까지 탐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 건 이제 본질은 잘 탐색을 안 하기 때문에 기억된 개입,
또 투입 과정 산출에 대한 평가,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변화의 의미,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적 평가에서는 사실 요것만 하는 건데, 질적 평가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제시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평가의 대상을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게 인식 주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이거나 연구 참여자이고, 이게 이제 사물이죠. 예를 들면 자아중간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클라이언트라면 이게 자아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이 사물이고, 그 중에서 직접 경험한 거는 요 자아중간 향상 프로그램 요만큼이고, 이거를 이제 지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기억되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하고, 이 기억된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 이걸 나중에 그 프로그램이 어땠어요? 뭐가 변화되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기억에서 인출해내서 이렇게 얘기해 준다. 뭐 이런 그림이고요. 연구 장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연구 참여자가 있고, 이제 자율중간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이 연구자가 또는 뭐 실천가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뭐가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좀 전에 그림에서 감각 중에서 마음에 기억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말로 해주는 거죠. 또는 연구자나 실천가가 이제 관찰을 통해서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를 보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파악하거나 평가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생태체의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의 영역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건 또 약간 다른 차원에서 1차 집단, 2차 집단, 뭐 거시체계 이런 식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들은 제가 여러분이 이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거나 개입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틀이라고 생각해서 제시하는 거고요. 네, 이제 how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 다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양적 평가에서는 실험 설계와 논리 모형을 적용하죠. 그리고 성과 평가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평가하게 되고요. 근데 질적 평가 접근은 이제 이런 논리 모형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거기에 기본적인 질적 분석, 특정 질적 연구 접근을 적용, 뭐 질적 사례 연구,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더 큰 그림은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넘어가. 자, 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늬가 아닌 바탕, 이게 이제 본질이라고 부르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양보다는 질이라는 말이 있죠. 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속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뭐 이런 개념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뭐 프로그램 결과 평가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비스 질 평가에 대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락 배달 서비스라고 하면 얼마나 맛이 일관되게 나오느냐, 또 예를 들면 여러분 배달 음식 서비스를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켰을 때 얼마나 맛이 일관된가, 또 주문하면 바로 오는가,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그것이 오는가, 뭐 감정이입은 그렇고, 접근성, 뭐 전화를 하면 또는 배달 앱을 통해서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느냐, 또는 뭐 직접 가서 먹는다면 얼마나 빨리 가서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양보다 질을 평가하는 이런 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 질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주관, 경험, 의미, 본질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경험 세계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상세함 또는 과정, 뭐 재구성,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르는. 그래서 우리가 질적 평가를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질이라는 게 본질을 파악하려는 연구일 수도 있고,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평가하는, 그러니까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질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할 때는 이런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다, 상세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연구다, 과정을 이해하는 연구다, 또는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적 연구는 뭐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사론에서 이제 같이 배우셔야 할 내용인 것 같고요. 질적 평가는 사육 실천의 가치와 수준을 질적 접근을 통해서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일정한 증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가치와 수준을 판단하되 질적 접근을 통해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질적 평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천과 평가의 초점에서 이제 실천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자원을 사용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시킬 것인가가 초점이고, 평가는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어떻게 알아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이제 초점이죠. 그래서 질적 평가는 질적인 측면에서 이런 변화를 어떻게 알아내고 어떻게 질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평가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지금 한 5분, 6분 정도 지났는데요. 다음 시간을 좀 줄이거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